네,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애널리스트 코너 가기 전에 외신 속보 좀 먼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속보라기보다는 상보에 가깝긴 한데요. 미국 하원에서 위구르족 처우 관련된 중국 관리에 대해서 제재 법안을 가결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신장 웨이월 자치구 위구르족에 대한 처우와 관련해 인권 남용에 연루된 중국 관리들을 미국이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인데요. 중국이 또 반발하겠네요. 또 간섭이라고 해서 피드백이 좀 나올 수 있고, 일단 이 법안이 가결된 이후에 달러인 환율이 조금 더 밀려서 108.53엔 정도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는 바로 나왔네요. 바로. 예. 미국 하원 위구르 법안 강력한 분개, 그러면서 결연한 반대 의지. 이렇게 지금 바로 떴네요. 57분으로 떴네요. 요거는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자막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난타전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두로 막 싸우고는 있긴 한데 조금 멈추길 기대해봐야 될 건데, 자, 우리 이제 섹터로 가겠습니다. 시장은 시장이고 또 뭐 기업은 기업이니까요. 또 바삐 달려오신 것 같은데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의 한동희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에서 오시려면 조금 시간이 막히죠? 한 네, 40분 걸립니까? 네, 아침에는 좀 차가 많이 막혀서요.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40분 정도? 뭐, 혹시 시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하진 않죠? 지금 이 시간대 시위는 없을까요?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교통도 막히고, 시장도 막히고, 막히는 걸 좀 뚫어야 되는데, 오늘 타이틀 주제는 반도체 이야기인 것 같아요. IT, 계속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고, 언급을 했고, 뭐, 바닥론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했었는데, 메모리 반도체. 지난번에는 비메모리를 한번 하셨고, 예, 맞습니다. 비메모리 후단에 좀 오늘 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 일단 전망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일단 개별 종목이 아니라 산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뭐 항상 연말에 그랬지만 이제 11월, 12월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수급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 기관들은 펀드 클로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수급상으로 좀 여의치가 않아서 개별 종목보다는 일단 내년 업종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내년에 좀 좋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네. 저번 시간에는 비메모리 중장기 업사이클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메모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시점에 메모리 업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이쪽 서플라이 체인이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우상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에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지금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섹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동희 연구원의 생각을 공유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해볼까요? 네, 일단 특별한 건 없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 메모리 작년 2018년 3분기 말이 이제 호황의 끝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 거의 한 1년째 쉬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 이슈도 있고, 맞습니다. 뭐 거기에 수요가 위축되고 글로벌 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경색되는 게 IT 쪽에도 명확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직전 호황을 이끌었던 거는 데이터 센터. 이쪽에 서버 디램이 이제 이 호황을 이끌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디램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업체들이 큰 수익을 냈었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또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투자를 집행을 하면서 다 같이 좋았던 시절이었는데, 2018년 3분기 말에 그 호황을 이끌었던 서버 DM의 재고량이 한 10주에서 12주 가량 됐었습니다. 재고가 어떻게 됐다고요? 재고의 순위 10주에서 12주 정도의 재고를 그만큼 쌓여 있었다는 많이 쌓여 있었다. 네. 통상 이 업종에서는 안전 재고라고 하면은 한 정상 재고 4주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고는 좀 어마무시하게 좀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뭐 무역 분쟁이나 등등등 이슈를 통해서 보유했던 재고들을 소진하는 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신규 발주가 많이 없었고요. 그에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소진하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은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 그 업황이 좀 다운턴에 진입을 하면서 이쪽 서플라이 체인도 투자가 좀 위축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디램 가격 빠지면서 업황에 다운턴 시그널이 나오고 투자가 집행이 되지 않으면서 서플라이 체인도 실적이 다시 꺾이는 이런 구조로 갔었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서버 쪽에 투자가
집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다시 이제 서버 투자를 집행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업종 내에 있는 재고도 다시 4주가량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미 지금 재고에 대한 소진은 대부분 다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서버 업체들이 신규 투자를 집행하기 시작을 했다는 점이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디램 가격의 내년 반등에 대한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었고요. 네. 디즈니 플러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을 합니다, 서버를요. 근데 그 출시 당일날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요. 무슨 이유 때문이죠? 이 트래픽 증가 때문입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는 그 광고 없이 그 디즈니에 대한 자체 영상뿐 아니라 뭐 픽사 그리고 마블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그러니까 동시 접속에 확 몰리면 서버가 다운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걸 네. 이제 해소하려면은 결국에는 서버 확충을 해야 되고 서버에 들어가는 디램이 또 수요가 맞습니다. 급증할 수 있고 네. 이런 로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일단 OTT 업체들이 전부를 확산하는 분위기에서 디램 재고가 좀 지루어 있고 수요가 좀 창출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상황이 악화되기는 이제 좀 쉽지 않은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재고는 이제 안전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신규 투자 발주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업황의 바닥은 좀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내년부터는 전 세계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글로벌 서비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트래픽에 따라서 서버가 다운됐기 때문에 점차 더 이제 이쪽 투자는 다시 집행이 되기 시작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애플 TV도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점점 애플 TV. 예, 맞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도 출시가 되기 때문에 점차 이쪽 트래픽은 계속 증가하는 사이클에 다시 진입을 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디램 가격의 반등은 1분기 말 2분기 정도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이제는 디램이 다시 딱 다운턴을 지났고 다시 이제 업사이클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그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다시 업황이 회복에 지금 방점을 둔 투자 스킴이기 때문에 네. 뭐 흥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더 나빠지기는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게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으로 환원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 이익을 기반으로 중장기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의 초입이 지금 진입을 해 있다라는 네. 점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보통 이 반도체 시장 하면은 그 가격을 이제 대충 북미 반도체 시장 그래서 뭐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필라델피아. 네.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마켓에서는 대만의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가 이제 예, 그 맞습니다. 시세를 공급하잖아요. 네. 한때 저도 이 IT에 관심 있을 때는 많이 그 디램 익스체인지의 시세와 뭐 차트 막 보긴 했는데 요즘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요즘 어때요? 디램 가격이 조금 그래도 바텀업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아까 뭐 여러 가지 깔아주셨는데 가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일단 가격이 올라야 다시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는 시그널을 명확히 좀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은 여전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낙폭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1분기쯤 되면 이제 가격 하락폭은 아주 제한적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 2분기 정도 됐을 때 다시 이제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현물 고정 거래 가격하고 네. 현물 가격하고 뭐 비트크로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반도체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교차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시그널의 변화 네. 이렇게 하나요? 일단은 보통 말씀하신 현물 가격과 그리고 이제 고정 거래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정 거래가입니다. 네. 현물 가격은 그 반도체를 지금 당장 사는 그 가격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주식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반영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물과 현물 맞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예, 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팟 가격은 지금 거의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었고요. 네. 고정가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 하락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둔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아마존이 4분기부터 다시 서버 디램 구매를 위해서 지금 발주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위축되었던 서버 디램 수요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은 아직 그만큼 크지는 않지만 이 TV용 디램도 좀 봐야 되는 게요. 네. TV용 디램도
시장에서 TV 디램 하면은 그거에 대한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일단 TV도 지금 고화질화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TV에 채용되는 디램 양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데스크탑 PC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큰 시장이 됐고요. 아, 스마트 TV 이래가지고 네, 나온 맞습니다. 것들? 네, 그래서 집에서 쓰고 있는 데스크탑 PC보다 이미 더 큰 시장을 형성을 아, 했습니다. TV에도 이제 디램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5G 스마트폰인데요. 네. 일단은 기존에 시장에서 전망했던 거는 내년 연간으로 뭐 한 5천만 대 글로벌리 봤을 때 네. 기대했던 건데 지금 최근 뭐 퀄컴이니 이런 좀 전 후방 업체들 서플라이 체인을 체크해 보면 네. 연간으로 한 2.5억 대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용 디램 쪽도. 네, 모바일 5G용 스마트폰에 5G 용. 5G 스마트폰은 4G 대비해서 더 많은 디램을 채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내년에 5G 스마트폰을 크게 기대하진 않았지만은 지금 그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급격히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쪽도 아까 제가 서버만 말씀드렸지만은 모바일도 내년에 다시 모바일 DM도 좀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업황 자체는 지금 거의 바닥까지 와 있다. 이제 하시는데 올라갈 일만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좀 어떻습니까? SSD에서도 쓰이잖아요. 예, 낸드는 이미 다들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더 턴어라운드가 빨랐습니다. 이미 지금 업황은 개선이 되었고요.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등 반도체 업체들의 가동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미 업황을 턴어라운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 낸드 플래시 플레이어들의 수익성을 보면은 지금 1등인 삼성전자와 그리고 나머지 후발 업체들의 지금 수익성 격차가 지금 사상 최대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네. 지금 유일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게 삼성밖에 없고요. 나머지 그렇죠. 다들 지금 손실을 내고 있는데 지금 수익성 격차가 거의 한 50~6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업황에 대한 위축 없이 삼성전자가 MS를 확충할 수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투자를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플라이 체인 관점에서는 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향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부분이지만 일단 낸드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내년 투자가 집행이 될 거고요. 디램은 내년 상반기에 가격이 상승하는 걸 업체들이 확인한 다음에 이익을 향유하고 그 이익을 기반으로 투자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네. 디램은 내년 하반기 정도를 투자는 기대하셔야 되고요. 낸드는 올해 말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이 된다라는 점에서 전체 투자의 집행 규모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업사이클에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업황이나 서플라이 체인들에 대한 그 캐펙스 집행도 이제는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고 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뭐 내용이 좀 장황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뭐 디램과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의 이 턴다운, 그러니까 조금 그 회복 가능성을 내년 2분기 정도로 저점을 보는데 반등 가능성을 뭐 일단 연말을 지나면서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 앞서 말씀하신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공급망, 네. 그러니까 어떤 장비 업체들 뭐 이런 쪽이 먼저 또 수주, 발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기업들이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우리 국내 로컬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로 또 정리가 되는지 주목하는 기업들. 사실 투자자분들은 그게 제일 궁금하세요. 반도체고 뭐고. 그래서 기업이 뭐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투자에 대한 스킴은 업황에 대한 회복 그리고 발주 재개입니다. 네. 근데 일단 순서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반도체 업체가 이익을 내기 시작하고요. 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일부는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당장 이제 이익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쪽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당장은 반도체 업체가 먼저 돈을 법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네, 삼성과 하이닉스가 돈을 먼저 벌기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이제 그게 이렇게 시작이 되면 초기에는 디램은 당장의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투자가 세게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초기 투자를 좀 장비를 바라보신다면 네. 낸드 서플라이 체인을 좀 보시는 게 먼저 맞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당장 돈을 버는 업체는 반도체랑 소재 업체입니다. 업황의 회복은 신규 투자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가동률의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도체랑 소재 업체가 당장 수익을 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 사이클에서는 장비는 가장 뒷단에서 이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IDM, 그리고 소재, 그리고 뭐 하나 머티리얼즈나 원익 QNC 같은 파츠 업체들이 먼저 이익을 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당장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체들을 위주로 플레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안전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향유한 이익을 기반으로
신규 투자가 발생할 때쯤 되면 다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또 오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스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장 이익을 내는 업체들. 기업 몇 가지를 조금 연결해 주시면. 예, 보통 파츠 같은 경우에는요. 파츠? 네, 반도체 공정 부품이고요. 그러니까 신규 장비나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정이 진행되면서 네. 장비에 대한 노후화 등등으로 인해서 교체 수요가 있는 공정 부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통상 파츠라고 하는데 그 파츠 업체들은 그거는 이제 기업명이 아니라 네, 뭐죠? 파츠 업체들은 업체들이 네, 국내에는 그래서 열심히 기업명 지금 찾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잘못하면 후드업체 하나머티리얼즈가 하츠랑 좀 있고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부품은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머티리얼스. 네. 원익 QNC, TCK, SKC 솔믹스, 네. 월덱스 이런 류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다시 한 번만 천천히. 반도체 하나머티리얼스. 하나머티리얼즈, 네. 원익 QNC, 원익 QNC. 네, TCK, TCK. 네, 한글입니까? 네, 다 한글입니다. 네. TCK.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애프터마켓 플레이어로는 SKC 솔믹스 SKC 솔믹스. 그리고 월덱스. 월덱스? 네,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네. 네, 초기에는 초반에 말씀드린 비퍼마켓 플레이어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당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개 업체 비퍼마켓 플레이어들이 네. 당장 4분기부터 아마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지금 뭐 세미나 막 준비하시다가 막 여의도에서 부랴부랴 오시는 바람에 사실 준비된 내용들이 온 것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라이브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들으면서 저도 공부도 하고 그래서 기업만 좀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하단 자막에 좀 나올 텐데 하나머티리얼스, 원익 QNC, TCK 그다음에 이제 애프터마켓에는 SKC 솔믹스, 월덱스 뭐 이렇게 좀 네. 정리가 되는군요. 네. 타픽 기업이라고 선정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혹시 일단 타픽보다는 네. 다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좀 상이하고요. 네. 그래서 비퍼마켓 플레이어 세 개 기준을 보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각자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거 세 개 중에서 뭐가 더 좋다라는 거 구별하기보다는 일단은 다 같이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쁜 거람 하셨는데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다시 이제 정리가 된 내용들이 있으면 원고로 좀 준비해가지고 조만간 다시 또 출연하시기로 약속해 주셨고요. 자,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스몰캡 팀의 한동희 애널리스트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